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장 개인의 도덕과 사회 도덕 사이의 갈등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박통합과정 유동주입니다. 제가 발제할 10장에서는 이 책에 대한 이제 총 정리이자 니버의 결론이 나오는 마지막 장입니다. 먼저 니버는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 자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월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이타성이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사랑, 무욕, 자기 희생과 같은 덕목을 강조합니다. 반면 사회의 목적은 모든 구성원에게 권리와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의만으로는 정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권력을 견제해야 하고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투쟁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니버가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정의를 위한 강제력이 선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이원성이란 문제에 대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성 또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접근들에서 니버가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접근은 이성을 통한 충동들의 조화입니다. 니버는 이를 도덕적 합리주의 입장에서 검토합니다. 도덕적 합리주의는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 모두의 가치에 인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샤프즈버리, 버틀러 주교, 공리주의 진영은 이들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조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니버는 이에 대해서 한계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선 두 충동의 힘이 애초에 대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충동은 대부분의 경우 이타적 충동보다 강합니다. 특히 개인에서 집단으로 갈수록 이기적 충동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한 개인은 자기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한 기업이나 국가, 계급은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단순히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나 공동선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니버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이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을 경계하며 이기심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입장은 개인 도덕적 최고 이상인 이타성, 그 중에서 종교 윤리인 사랑과 무욕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던 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니버는 미국의 흑인 공동체, 파시즘에 맞선 이탈리아 일부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러시아의 톨스토이의 사례를 예시로 듭니다. 이들 모두 사랑, 인내, 용서, 무저항을 통해서 불의에 맞섰지만 결국에는 그 불의를 제거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니버는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교적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교적 사랑의 본질은 사회적 결과가 아닌 내면적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와 구분합니다. 또한 집단 관계에서 사랑의 적용 가능성이 약화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니버는 종교적 사랑의 효과를 저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지만 집단적 관계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단의 선의를 믿거나 더 높은 도덕적 이상을 위하여 마음대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개인적 영향은 물론 강력하지만 집단적 권력과 이기심을 상대하기에는 사회적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성과 사랑만으로 집단 이기성을 통제할 수 없다면 사회적 힘과 견제를 통해 사회 정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적 제도, 강제력, 투쟁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어내려는 입장이 정치적 현실주의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니버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집단도 자기 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명분으로 복수와 권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버는 무저항 평화주의와 같은 입장,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정치적 현실주의 입장 모두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힘의 도덕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음을 말합니다. 종교적 도덕은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불의를 연구할 위험이 있고, 정치적 도덕은 기존의 불의를 제거한 후에 주체만 다른 새로운 불의를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버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결론은 솔직한 도덕적 이원론입니다. 핵심은 개인적 도덕인 사랑과 사회적 도덕인 정의와 정치적 힘을 억지로 하나의 원리로
통합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긴장을 유지한 채 상호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간성과 권리를 인정하여 정의가 발생할 수 있는 잔혹함을 견제하고, 정의와 정치적인 힘은 사랑의 사회적 적용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랑의 확산을 통해서 정책, 사회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니버는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니버는 구체적인 실천 원리들도 제시합니다. 먼저 개인적 판단의 구별입니다. 개인에게는 엄격한 내면 윤리, 타인과 사회에게는 사회 조건을 고려한 완화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요구의 구별입니다. 개인에게는 높은 도덕적 이상인 사랑, 자기희생 등을 적용하지만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충성을 가지되 개인적 야심을 억제하며 그 속에서 다른 집단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을 마무리하면서 니버는 이 문제를 현대사회와 연결합니다. 사회는 빠르고 복잡해졌으며 세계는 상호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 및 몇 명이 착하게 행동한 것만으로 구조적인 불의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버는 마지막에 흥미로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집단 생활이 완전히 정의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환상이라고 니버가 여태까지 말해왔는데, 그 환상이 전혀 없다면 사람들은 현실 불의에 맞서 싸울 이유와 열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의라는 이상은 현실을 무시할 정도의 광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완벽한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그 이상을 너무 일찍 제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니버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10장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과 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도덕 간에 서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며, 이성과 사랑을 통한 극복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를 하였고, 따라서 정치적 힘이 불가피하지만 그 또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솔직한 도덕적 이원론, 결국 사랑과 정의와 정치적 힘 사이의 상호 교정, 서로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총평으로는 이 장에서 니버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한 행동이 집단 수준에서도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정의를 위한 정치적 행동도 새로운 불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제제기가 상당히 날카로운데 반해 최종적인 실천적인 해답은 다소 추상적이고 기존의 윤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고 어느 시점부터 강제력이나 다른 힘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개인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정리하면서 흐름을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1에서 3장은 개인의 도덕성이 이성과 종교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집단 이기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4에서 6장은 국가, 특권 계급, 피해가 계급 같은 모든 사회적 집단이 집단 이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7에서 9장은 집단 이기심을 억제하고 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혁명, 정치적 힘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를 또한 도덕적 가치의 견제가 동반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이제 결론으로 사랑이라는 종교적 도덕적 가치와 정의, 정치적 힘이 긴장성에서 상호작용이 불가피함을 말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